아침에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맛있는 떡도 잔뜩 주시고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배에다 힘주고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사실 원래는 2개만 하기로 했었어요. 29, 30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수요일날 김동선 원장님께서 띡 하고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3개를 해라. 근데 그날 참 마침 제가 수요일날 오후에 미팅에 잡혀 있어서 오전에 좀 여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실 모르지만 여성들은 오전에 일찍 나가면 차라리 집안일 팽개치고 일찍 나와도 돼요. 나무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든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후에 미팅이 약속이 있으니까 오전에 시간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지런히 치우다 보니까 시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가면 점심도 못 먹을 거고 아침도 굶었는데 뭐 먹을 거를 먹고 나가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한번 11시에 미팅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아침을 굶고 가다 보니까 그분하고 막 얘기하는 도중에 배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게 방구는 참을 수가 있어요. 쪼르륵 소리가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랑 미팅 하시던 분이 할 수 없이 저기 나가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죄송한 경험이 있어서 안 되겠다, 뭐 먹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냉장고를 확 열었더니 삼각김밥이 있는 거예요. 뭐라도 먹자. 그래서 삼각김밥 닦아서 먹으려고 딱 뜯으려고 갔더니 청소를 싹 해놨는데 이걸 뜯으면 김부스러기가 어디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 내가 또 이걸 치우면 안 되지 싶어서 삼각김밥을 들고 싱크대 앞으로 갔어요. 싱크대 앞에서 막 뜯어가지고 막 먹다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정말 이러려고 일을 하나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을 하는 건데 아니 밥도 내가 제대로 못 먹고 싱크대 앞에서 이거 돼지처럼 먹고 서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삼각김밥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식탁으로 가져와서 커피도 타고 그리고 이왕 늦은 거 그러면 이거 먹고 좀 여유 있게 먹고 내가 다시 해야 될 30장, 31장, 32장이 뭔가 보자 했더니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고통을 삶의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보니까 가장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민들레뿐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민들레 한참 많이 피죠, 사실은. 민들레 딱 보면 저희들 그냥 누가 말을 안 해도 다 느끼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단단한 아스팔트 틈 사이로 삐집고 나왔기 때문에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 사실 우리가 민들레가 많이 피어 있어도 그냥 예쁜 풀밭에 많이 피어 있으면 예쁘다 민들레 폈구나 이러는데 이런 돌틈 사이나 아스팔트 사이를 삐집고 나온 민들레를 봤을 때는 가서 한 번씩 더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게 더 기특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런 고통 근심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큰 사람들은 사실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도 할 수 없고요. 배려할 줄도 모르고 양보하는 마음도 없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성장한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미가 상당히 예쁘긴 하지만 온실 속의 장미는 정말 예쁘긴 하지만 우리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온실 속 장미는 화려한 희망을 주진 않는다. 척박한 환경에서 고통과 고난을 뚫고 핀 민들레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위안과 웃음과 그래 한 번 더 해보자는 희망을 보여준다라고 작가님 책에 안 써 있어요.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제 책에 썼어요. 이거 누가 표절하시면 안 돼요. 먼저 써먹어야죠. 민들레를 보다 보니까 또 그 다음 장이 바다를 닮은 사람이에요. 바다를 닮은 사람에 보면 시가 2편 나오는데 한 편은 29살에 작가님 쓰셨다고 하고요. 이거는 39살에 쓰셨다고 해요.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조금 졸리신 분도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네. 보이시죠? 네. 시작! 인생의 절반을 산 지금 그 바다 같은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무심한 척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 그 비밀을 드러낼지 모르는 바다를 닮은 사람, 겨울 바다를 닮은, 여름 바다를 닮은, 봄 바다를
적 있네.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모르겠네. 이 시를 읽으면서 작가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이런 걸 보니까 제가 딱 그래서 좀 겸손하게 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걸 다 내보이려고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홍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SNS 그래서 잘 많이 안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자꾸 내보이고 싶은 게 그렇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못한다고 해서 저는 많이 하는 사람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해서 굳이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기계치기 때문에 잘 못해서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거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남들은 잘하고 있는데 막 그런 게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다음 장은 보면 비워야 채울 수 있어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못하는 걸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가장 단순한 게 사실 실천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걸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보통 새벽 4시나 5시에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새벽 4시 한 반 정도에 나올 때 되면 나가는 길에 쓰레기 버려야지. 그래서 쓰레기를 딱 들어요. 양손에 들고 하루는 가방을 어깨에다 메고 양손 이쪽엔 종량제 봉투 들고 이쪽엔 재활용 들고 구두를 딱 신고 딱 돌아섰는데 손잡이를 못 돌리겠는 거예요. 양손에 쓰레기가 다 들려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되잖아요. 하나 내려놓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내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많은 생각들을 내가 혹시 그게 다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게 쓰레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보면은 다 나를 위한 생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를 위한 생각 별로 없어요. 지금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누구와 지금 비교하고 있고 다 내 안에는 내가 많지 않아요. 다 남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있는 남들을 다 비워내고 내 안에 나를 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손을 비우니까 가장 좋은 거는 다른 누군가가 떡을 줄 때 얼른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 손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가장 간단한 거고요. 이런 작은 거를 깨닫는 순간 저는 굉장히 행복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행복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작은 순간 느끼는 행복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 나 어떻게 가면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지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여러분들이 찾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손잡이 돌렸으면 문 열고 나가야죠. 문 열고 나가면 뭐 보일 것 같아요? 초원. 초원? 미리 보이는 저는 우리 인생은 이런 오솔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쯤에 어디쯤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자기의 위치를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제가 또 민들레에서 새롭게 아는 사실이 있는데 다른 꽃들은 꽃잎이 떨어질 때가 되면 다 뭐 바람에 날려버린다던가 뚝뚝 다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런데 민들레는 꽃잎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데요. 이거 우리 월요일날 글쓰기 시간에 최국현 작가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요. 그걸 그대로 다 보듬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 씨가 어느 정도 영들면 바람에 그 홀씨를 다 날려버리는데요. 엄마처럼.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보면 저희가 이렇게 중간 정도에 서면서 제 뒤를 과거를 뒤돌아보면 과거에 저는 참 못났었죠. 뭐 지금보다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실수투성이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저를 지우고 싶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으면 되는데 옛날에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그런데 이 정도에 서면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못난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 과거에도 제가 잘났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더 밑에 떨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지냈던 간에 과거의 나도 나고 못난 나도 나기 때문에 민들레처럼 다 보듬어 안고 있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마무리는 이걸로 하려고 해요. 이게 민들레하고 똑같더라고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상처든 영광이든 슬픔이든 행복이든 지나간 모두는 나의 것입니다. 그걸 지우려 한다고 지울 수는 없습니다. 고스란히 모아만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승화시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보듬고 감싸 안을 때 진정한 쉼이 찾아옵니다. 이게 진정한 여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